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많은 시니어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국민연금만 믿어도 될까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는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도 있고 곧 받으실 예정인 분도 계실 것입니다.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국민연금으로 과연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매달 받는 이 돈으로 충분할까? 실제로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의 평균 수령액은 월 67만 원입니다. 이 금액으로 한 달을 살아가기엔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오늘은 이런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국민연금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 현실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의 평균 수급액은 월 67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평균이에요. 실제로는 이보다 적게 받으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남성의 경우 평균 77만 원, 여성의 경우 평균 42만 원을 받고 계십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때문에 가입 기간이 짧아서 더 적게 받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실제 생활비는 얼마나 들까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부부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는 약 230만 원입니다. 1인 가구라면 약 14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걸 국민연금 67만 원과 비교해 보시면 부부 가구 기준으로 134만 원이 부족하고 1인 가구 기준으로도 73만 원이 부족합니다. 이 차이를 어떻게 메워야 할까요? 국민연금이 부족한 이유는 애초에 설계할 때부터 전체 노후 생활비의 40%만 보장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60%는 퇴직금이나 개인적인 저축으로 해결하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 40%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입 기간이 짧거나 소득이 낮았거나 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더욱 적게 받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은 1953년생부터 61세에 받을 수 있지만 2033년부터는 65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추세라면 2057년경에 기금이 바닥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이제 실제 시니어분들의 생활 모습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올해 68세인 한 분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매월 국민연금 72만 원을 받고 계십니다. 배우자 없이 혼자 사시는데 월세 30만 원짜리 원룸에서 지내고 계세요. 이분의 한 달 생활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월세 30만 원, 관리비 5만 원, 전기 가스 수도 통신비 15만 원, 그러면 벌써 50만 원이 나갑니다. 남은 돈 22만 원으로 식비와 교통비, 병원비를 해결해야 해요. 식비를 아끼려고 하루 한 끼만 드시는 날도 많고 아프셔도 병원비가 부담되어서 참고 지내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젊을 때 좀 더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말씀을 자주 하신다고 해요. 다른 분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72세 부부분들은 좀 더 나은 상황입니다. 남편분은 국민연금 85만 원, 부인분은 45만 원을 받고 계시고 젊을 때 모아둔 퇴직금 3천만 원을 은행에 예금해서 매월 이자로 15만 원 정도를 받고 계세요. 총 수입이 145만 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분들도 넉넉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자가주택이라 월세는 없지만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 식비, 의료비 등으로 한 달에 120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남는 돈 25만 원으로 갑작스런 의료비나 가전제품 고장, 경조사비 등을 감당해야 하니까 항상 빠듯하게 지내고 계시죠. 자식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최대한 아끼며 살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69세 여성 독거노인분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결혼 후 전업주부로 지내시다가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지내고 계세요. 국민연금은 28만 원밖에 받지 못하고 기초연금 32만 원을 합쳐도 60만 원이 전부입니다. 다행히 자식들이 매월 5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지만 그래도 넉넉하지 않아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자주 가야 하는데 의료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미루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젊을 때는 남편이 국민연금 내니까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후회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많은 시니어분들이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아파트 경비원, 청소원, 주차장 관리원, 택배 배송 등의 일을 하시는 분들을 쉽게 볼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일자리들은 대부분 임금이 낮고 근로 조건도 좋지 않습니다. 월 100만 원 내외의 임금을 받으며 체력적으로 힘든 일을 하셔야 해요. 그래도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일을 계속하시는 거죠. 특히 여성 시니어분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식당 설거지, 빌딩 청소 등 더 힘들고 임금도 낮은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기초적인 생활 보장만 해주는 것이고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서는 반드시 추가적인 준비가 필요해요. 그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낮다는 점. 둘째,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 구매력이 계속 떨어진다는 점. 셋째, 의료비 지출이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은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재정 설계사는 이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이미 시니어가 되신 분들이라면 큰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소득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주택연금을 추천했습니다. 본인 소유의 집이 있다면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평생 매월 일정한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3억 원 집을 가지고 계신 65세 분이라면 매월 100만 원 정도를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몸이 최고의 자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료비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프지 않는 것입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관리가 결국 경제적 도움이 됩니다. 사회복지를 연구하는 교수님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초연금을 더 올리고 의료비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시니어분들이 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해요. 개인적으로는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혼자 견디기는 힘들거든요. 서로 도우며 지낼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해당 없는 내용이지만 아직 받지 않고 계신 분들은 수령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60세부터 조기에 받으면 30% 감액되어서 받습니다. 67만 원 받을 사람이면 47만 원밖에 못 받는 거죠. 반대로 70세까지 늦춰서 받으면 43%더 받을 수 있어요. 67만 원 받을 사람이 97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다른 소득이 있으시다면 늦춰서 받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다만 언제까지 살지 모르니까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해요. 다음으로는 주택연금 활용 방법입니다. 본인 소유의 집이 있으시다면 주택연금을 적극 고려해 보세요. 집값이 9억 원 이하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평생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억 원짜리 집을 가진 65세 분이라면 매월 약 67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3억 원짜리 집이라면 100만 원, 4억 원짜리 집이라면 133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은 그대로 살면서 매월 돈을 받을 수 있고 돌아가신 후에 남은 집값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다만 집값이 떨어지면 받는 돈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하셔야 해요. 세 번째로는 기초연금과 각종 지원제도를 챙기는 것입니다. 소득이 낮으시다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최대 월 32만 3,180원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하지 않으면 안 주니까 반드시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세요. 또한 의료비 지원, 전기요금 할인, 통신비 할인 등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65세 이상이면 지하철과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많은 문화시설도 할인 혜택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시면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건강관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강한 몸이 최고의 자산입니다. 아프면 의료비도 많이 들고 일도 할 수 없거든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는 암검진, 건강검진을 빠뜨리지 마세요. 또한 꾸준한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네 보건소에서는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요가, 체조, 건강 강좌 등에 참여하시면 건강도 챙기고 친구도 사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소소한 수입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체력이 허락한다면 소소한 수입원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시니어도 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 번역, 교정교열, 상담 등은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본인의 전문 분야를 살려서 강의를 하거나 컨설팅을 하는 것도 가능해요. 손재주가 있으시다면 수공예품을 만들어서 파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지역 마켓에서 판매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가계 지출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수입을 늘리기 어렵다면 지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계부를 써서 어디에 돈이 많이 나가는지 파악해 보세요. 통신비, 보험료 등 고정비를 점검해서 불필요한 것은 해지하고 더 저렴한 상품으로 바꾸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또한 시니어 할인 혜택을 적극 활용하시고 마트보다는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시는 것도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실적인 노후 설계를 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매월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인지,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모아둔 돈이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살 것인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서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무리한 투자나 사업보다는 안정적인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투자는 가급적 피하시고 예금이나 적금 등 안전한 방법을 택하세요. 두 번째로는 가족과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있으시다면 솔직하게 본인의 경제 상황을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담을 주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미리 이야기해 두시면 갑작스런 상황에서 서로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한 자녀들에게도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알려주세요. 우리처럼 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해라라고 조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보다 더 힘든 것이 외로움과 소외감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복지관, 평생교육원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새로운 친구도 만들고 유익한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종교 활동이나 자원봉사 활동도 좋은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마음가짐입니다. 돈이 부족하다고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젊을 때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기보다는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국민연금의 현실과 시니어분들의 노후 준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찾아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주택연금, 기초연금, 각종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고 건강관리를 통해 의료비를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족, 이웃,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고 서로 도우며 지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혼자 견디기 어렵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젊은 세대들에게는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조언해주세요.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후를 준비하라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다음 세대에게는 소중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현실이지만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